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진도 9.0의 대지진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최악의 수준인 7등급의 원전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쓰나미 후에는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전 폭발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바다와 토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 후쿠시마 주민들은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고향을 떠났습니다. 普通に戻ってるけど実際現場に行ってみたらすごいのを見ちゃうとやっぱりまだ変わってないんだな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よね. 이웃나라 일본에서 시작된 방사능 공포는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일본에서 건너온 먹거리입니다. 일본산 시금치는 물론 수산물과 분유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는데요. 이러니 더 불안할 수밖에요. 아무리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오염이 된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불안한데 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도 아직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농산물과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방사능에 오염이 돼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불안합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일본 땅에 지금 한 70% 정도가 방사능에 오염이 돼버렸습니다. 꾸준히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 내부 피폭이 될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일본산 수입되는 것이 이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검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고요. 크게 위험한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특히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더욱 궁금합니다. 우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나면서부터 직감적으로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때 둘째 아이 출산하고 산후조리 중이었는데 그때 그거를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 앞으로 닥칠 일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일본산 방사능 오염. 과연 실체일까요? 아니면 근거 없는 공포일 뿐일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년 8개월이 지난 2012년 11월. 후쿠시마에서 200km 떨어진 일본의 수도 도쿄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방사능 오염에서 얼마나 벗어났을까요? 휴대용 측정기로 대기 중의 방사능을 측정해 봤는데요. 수치는 0.13, 서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고 당시에 비하면 사람들도 차분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먹거리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福島とかの野菜がやっぱりどうしても安くなっているんですけど、なんかどうも買う気にはなれなくて買わなかったりとか、茨城のものも買わなかったりとかしますね。食べ物は気をつけてますし、そうですね、気をつけてますし、日本のどこの原産地かということを気にして買い物してます。魚とかはやっぱりちょっと太平洋のものはちょっとあんまり。 도쿄에서 50km 떨어진 한 어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와는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과연 이것도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기만 하는 마을. 그러나 쉴 새 없이 배가 드나들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침 배 한 대가 항구를 향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쩐 일인지 어획량이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수산물 수출도 반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震災後は、やっぱし中国の方も放射能が入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を心配してやっぱ検査証を出しました。ちょっと検査をしたのを添付して、はい、証明書と一緒に見せるんだけども、やはり少しそうですね、気になると買い控えも起こ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少し減った部分、はい。어획량만 줄어든 건 아닙니다. 원전 사고 이후 이상한 징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도쿄 인근에서 잡힌 기형 물고기에 이어 날개가 작고 눈이 발달하지 않은 기형 나비도 발견됐습니다. 일본 미야기현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에선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는가 하면 세슘 송어까지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며 후쿠시마산을 비롯한 일본 동북부 재해지역 농산물 먹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暫定規制値に適合している食品は健康への影響はないと一般に評価され、安全は確保されておりましたが、より一層食品の安全と安心を確保する観点から2012年4月1日に暫定規制値で許容していた年間5ミリシーベルトから年間1ミリシーベルトに基づく基準値に引き下げました。 엄격하게 관리했다고 하나 피해는 막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환자가 처음으로